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오후 6시에 주외 법무장관이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그의 직무를 정지하는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어젯밤 이후 오늘 아침에 이렇게까지 놀란 분도 많을 것이고 충격받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위헌이며 위법이고 폭거고 부도덕하고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이런 일을 임기 1년 3개월을 남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런 폭압적인 일을 저지르느냐. 과거 우리 헌정사에 자유당 정권 말기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온 1년의 사태, 그리고 박정희 정권 말기 11억 사태에 이르기 직전에 김영삼 총재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원직을 제명함으로써 오는 정권의 불행, 이런 정권 말기의 불행한 사태를 연상케 하는 일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순간에 저의 이 막막의 어려움입니다. 앞에 정권의 이런 불행한 일들을 저는 대학생으로서 또는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도 과거의 역사에서 그것을 교훈으로 배우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감행하고 있느냐. 통탄하고 슬프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심정을 이 아침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든 권력 실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마지막 남은 신랄 같은 윤석열 총장 손에 쥐어져 있던 이 수사의 칼끝마저도 강탈해 버렸습니다. 이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그 꼭지점의 피의자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수사 기소된 정권 실세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수사 진행적인 사건, 잠복하고 있는 부패 사건 등은 이제 이 정권 아래에서는 더 이상 검찰이 손을 댈 수 없게 됐고, 이제 공수처까지 발족되게 되면 모든 사건들이 진행 중인 사건, 잠재적인 사건, 모든 것이 공수처로 이관돼서 거기서 누구 말 맞다나 하수처리장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서 이 정권의 끝을 편안하게 끝내고 퇴임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실세들은 보호받고 그러한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 폭압적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징계 사유로 6개를 쳐들었는데 제 입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총장을 징계 회부하려고 그러면 사법적 처리 수준에 따른 구체적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이 6개는 일방적 주장이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설명한 6개는 추 장관 자신이 징계권을 행사할 도덕적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추 장관 자신이 검찰총장을 감찰할 도덕적 기반도 없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자신이 피의자. 가까이에는 동부지방검찰청의 그 아들의 국무이탈죄로 고발된 추미애 자신, 보좌관, 그 아들 셋에 대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수사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수사 라인에서 불기소 처분하게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셀프 불기소, 셀프 사면입니다. 그 외에도 고발된 사건이 많아요. 그리고 검찰청법을 위반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채널A 사건 등에 불법하게 직무 배제한, 그래서 10개의 흠을 가진 사람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눈을 보는, 이게 차마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지만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의 6개 징계 사유를 쳐들어서
엄청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검찰총장을 용납할 수 없어 징계 회부하고 직무를 정지한다.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는 짓이고 그 자신이 분수를 잃은 일이.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586 실세들이 좀 모자라 보이는 거야. 똑똑한데 어딘가 허술해서 모자라 보이는 독불장군 성격을 가진 추미애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지요. 그걸 후회하기 위해서 뭐 삼보 일배도 했고, 그리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 드루킹이 이 정권에 불리한 댓글을 계속 올리니까 이를테면 지금의 야당 쪽의 사주를 받는 세력이 올리는 것 아니냐 하고 고발을 했어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해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걸려드는, 그러니까요, 어딘가 모질이 좀 모자라는 데가 있다. 어딘가. 그런데 본인은 어떤 확신에 차서 밀고 나간다.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혀가지고 검찰을 칼질하고 분열시키고 일단 성공했지요. 징계 사유라고 하는 거 제가 일일이 쳐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했다고 하는 그 사건에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지휘권을 정지했는데 그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은 국회 등지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한동훈과 윤석열의 측근 한동훈과 채널A가 유착해서 정권에 골탕 먹이려고 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지 않았죠. 거꾸로 됐죠. 권한 유착이 되고 정진웅이 오히려 지금 기소된 상태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쯤 되면 법무장관이 그거 하나만이라도 사표를 내야지요. 본인이란 불법한 지휘권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징계 사유로 올려놨어요. 나 이거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실질적 사주 홍모 씨와 검사장 시절에 회식을 했다 하는 거, 그게 품위유지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전혀 어떤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징계 사유에 올려놨습니다. 기가 찰 일은 총장이 감찰에 비협조했다. 평검사 2사람을 보내가지고 검찰총장 면담 신청을 해서 무슨 감찰 일정을 통보하고 하는데 이를 내쫓았다. 그리고 감찰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든지 하는 것이 감찰 규정에 있는데 그거 없이 막무가내로 이게 직접 면대 감찰하겠다. 그 협력 안 했다. 그래서 그것도 징계 사유다. 웃기는 얘기지요. 나머지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웃기는 거, 이 이후에 코미디 소재가 분명히 될, 지금은 공중파가 됐건 이 방송에서 이 정권과 연결시켜서 대통령과 권력 실세 연결시키는 코미디는 일체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풀리는 어느 날 아주 결정적 코미디 사유가 될 한 가지가 6가지 징계 사유에 올라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윤석열이 네가 어찌하여 대통령 후보, 야권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에 등극했느냐? 그랬으면 너는 지금부터 그 정치인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검찰총장직을 행사할 거 아니냐? 그러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이게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예요. 왜 코미디 사유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누가 윤석열로 하여금 본인이 말한 일도 없고 원한 일도 없고 여론조사 기관에 내 이름은 올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뜬다. 뜨게 한 사람이 추미애고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가 뜨게 해놔놓고 네가 왜 뜨느냐? 너는 그러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해가 불필요하게 구박을 가하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이 떠서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된 결과적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물러갑니다. 어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국가 같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제 오후 6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 회부 직무 정지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제가 단정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다. 그건 제가 한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후일 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순간에 제가 행위, 통보받았다.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묵인 종용인데 이걸 아마 후일의 역사에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좀 거시기한 표현입니다만은 비겁하다, 용기가 없다. 그 추미애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자르느냐? 차라리 불러서 자르지. 설득해갖고 너 물러가라고 하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모두의 자유당 말기 그리고 박정희 정권 말기의 그 말기적 정상에서 일어난 사태를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권력 실세들은 뜻에서 약간 부연하려고 합니다. 1960년 3월 15일에 3.15 선거, 이른바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 달에 4.19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했지요. 1958년 3.15 부정선거를 1년 3개월 남겨놓은 시점, 1958년 12월 24일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야당 의원들을,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국회 경위를 경찰관들을 특채해가지고 무술을 행사하는 경찰관 200명을 특채해서 국회 경위복을 입혀가지고 농성하는 야당 의원들 전부 끌어내고 김상돈 의원의 장파일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의 입을 막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자유당은 만세를 그 순간에 불렀지요. 그리고 경향신문, 자유당 정권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던 두 개의 신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군정법령을 끄집어내가지고 폐간했지요. 같은 시기에 대구 매일신문,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그래가지고 자유당 지지하는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백주의 매일신문사에 침입해가지고 인쇄기에 모래를 퍼붓는 이런 폭거를 저지르면서도 그 당시 경북경찰국 사찰과장 백모는 가라사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이랬지요. 이 모든 징후가 종말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늘이 노할 만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79년 12.16 사태는 그 9월 달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신민당 소속 일부 의원을 회유해가지고 직무정지 가처분을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야당 총재 직무를 법원에 의해서 정지시켜놓고 그 다음 달에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제명하는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그게 10월 4일이고 그리고 22일 뒤 그 사이에 부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김재규를 자극해가지고 11.16 사태 그리고 그 정권은 말로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내게 했습니다. 이번 이 사태하고 자유당 말기 11.16 사태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연상 효과가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정권 실세들이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굴레 벗은 말처럼 한번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 그냥 끝없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요. 이게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윤석열이의 비리가 많으니까 그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또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이 없습니다. 있다면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지난 정권의 비극적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삼아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